지금 시각은 7시 24분입니다. 강원도와 교육청 그리고 각 지군들이 흰수위를 구성하고 민선 8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 보름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 정가직설에서는 민선 8기를 전망하고 주요 변수들을 예측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심재범 변호사,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11년 만에 도지사와 교육감이 교체됩니다. 시장 군수는 14대 4, 도의원은 40대 6이라는 지방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국민의힘의 완승이었는데요. 자, 앞으로 강원도의 정치와 지방 행정은 어떻게 될 것으로 두 분은 예측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과거 지방선거를 살펴보면요. 2006년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단 한 석도 못 얻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그 이광재 지사의 바람이 불어서 네. 원주를 위시해서 한 4석 정도. 그러다가 다시 2014년도에 원주 한 곳만 민주당이 잡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도는 그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란 남북관계 특수성이 있는 바람이 불어서 11석 정도를 이제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사실상 14대 4로 이제 민주당이 참패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식의 이제 평가가 보수로 과연 보수 일변도로 다시 회귀를 하는가, 이 부분은 좀 다르게 판단이 됩니다. 네. 예, 왜 그러냐면 일단은 투표율이 상당히 이번에 낮았습니다. 이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영성 지지층의 이탈과 중도층, 흡입을 해야 될 중도층이 투표를 안 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정치 환경이 변함에 따라 가지고 언제든지 다시 민주당에 표를 던질 수가 있는 유권자들입니다. 그리고 원주와 춘천이 수도권화가 돼 간다는 겁니다. 네. 교통과 산업의 이제 발달로 인해서 새로 이제 인구도 많이 유입이 되고 이 수도권 민심과 거의 동질화가 되면서 어느 쪽에도 특별하게 마음을 주지 않는 유권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유동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의 유권자들은 예전과 달리 특정 정파를 지지를 하거나 이를 고착화가 안 돼 있습니다. 네. 가변적이고 상당히 감각적인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층은 점점 증가를 할 겁니다. 부동층도 증가를 할 거고요. 이런 점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강원도가 보수 일변도로 다시 회귀를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원주와 춘천을 제외한 농어 산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고령화라든가 이런 부분의 영향으로 인해서 다소 어느 정도 보수가 우세를 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보수의 압승이 다는 아니다 하는 말씀이신데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결과를 보자고 한다면 앞서 말씀하셨지만 18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4개가 국민의힘 단체장이 당선이 됐고, 제가 볼 때는 더욱더 좀 유심히 봤던 부분들은 기초단체 의회 구성이거든요. 네. 기초단체,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도 18개 중에 14개가 국민의힘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고, 더불어민주당이 그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것은 정성군 의회 한 곳뿐이다라고 봤을 때, 정책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보수 성향들이 매우 강한 4년 동안의 정책들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믿어 의심치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도지사부터 시작해서 단체장, 기초의회까지 거의 일석화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양가적으로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 측면이라고 한다면 어찌 됐든지 간에 지난 행정부에 대한 도민들과 국민들의 냉철한 판단과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됐든지 간에 행정에 있어서 새로운 활력이 뛸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해보는데요.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을 뭐냐고 한다면 이 대표적인 현재 국민의힘 전 여권 인사들이 이제 대거 이번에 당선이 되다 보니까 구시대에 있어서의 그 지향했던 개발과 토건을 중심으로 해서 또다시 지역사회가 개편되고 내홍이 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우려들이 깊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을 살려나가면서도 이 부정적인 측면을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정치권, 시민사회 또 우리 도민들이 취해야 될 중요한 방향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도정, 교육, 시군 행정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이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민선 8기 정책에는 어떻게 변화가 올 것으로 보십니까? 워낙 광역과 18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큰 주제에서 일단 도정을 중심으로 좀 본다고 한다면, 아무튼 지금 오늘 춘천시 같은 경우에도 비상경제와 관련된 직급을 뿌린다고 나와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그 영향권 안에 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0.75%로 그 금리를 올렸는데 28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추경호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복합 위기가 시작됐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1997년도 IMF,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지역을 우리 지역도 강타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 봤을 때 김진태 도지사의 방향들 같은 경우에는 최문순 도지사의 방향과 조직 개편, 조직 강화의 내용들이 주로 복지와 이 평화에 맞춰져 있었거든요. 대규모 이 복지 관련된 부서를 징액을 했었고 또 평화발전본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규모 조직을 편성을 했었는데 김진태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김기선 그 인수위원장이 어제 발언한 걸 보자고 한다면 주로 현재 편제되어 있는 경제진흥국, 첨단산업국, 일자리국 이렇게 이제 강원도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거든요. 경제 관련 부서가 이런 부서를 통폐합을 하면서 특히 경제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도 경제 분야에 방점 찍겠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조직 개편과 주된 도정의 방향들이 여기에 맞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여건, 환경을 감안한 정책의 변화를 말씀해 주셨고요. 신 변호사님. 예, 저는 그 어떤 민선 7기에서 8기로 넘어가는 이 순간에 어떤 정책의 변화를 지금 구상을 하거나 추구한다라는 건 상당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닥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률이 이번 달이나 다음 달이나 거의 우리나라도 6%대, OECD 평균 지금 8% 이상입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IMF 직후에 보였던 5%를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을 비롯해서 통화량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 성장률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진입 초기라고 보여집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문제는 불황이 장기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통화량이라든가 재정 정책으로 쉽게 극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정책 접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 본다면 지금 인수위 어떤 그 새로 이제 뭐 인수위를 꾸리고 새로 당선이 됐으니까 새 집으로 이사를 가면 뭐 가전제품도 바꾸고 가구도 드리고 싶겠죠. 그리고 청사진도 제시하고 싶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들의 상당수가 행정 경험이 없는 분들입니다. 지방의회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행정은 전혀 별개의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공부를 해야 될 때고요. 그리고 인수위원들조차도 사실 현장에서 멀어진 지 오래된 분들도 있고 그리고 비전문가 분들도 계시고 상당수 이런 분들이 포진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과연 인수위에서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거나 정책을 결정한다라는 게 옳은 것인가 이 생각도 들고요. 사실상 지금 담당 공무원들, 주무관들, 계장, 실국에서 실부서에서 공무원들이 가장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분들과 지금 현 도정, 민선 7기를 분석을 해서 이후 출범을 한 후에 한 1년 정도 분석을 차근차근 공부를 한 다음에 학습을 한 다음에 어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게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많은 준비가 더 있어야겠습니다. 하나씩만 좀 질문을 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 관련, 교육 관련 질문을 좀 드리죠. 돌아보면 도적을 제대로 비판 견제하지 못해서 도의회는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번에 도지사, 도의회 주도권이 모두 국민의 힘으로 넘어갔습니다.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이번엔 거수기 비판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유로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하이패스 도후에 거수기 도의회라고 하는 오명을 떼야 될 텐데요. 우려가 되는 것들은 전 때보다는 더 심하죠. 왜 그러냐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 여당의 도의원들이 무려 90%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 막강한 부분들인데요. 결과적으로 보자 본다면 저는 적은 상대해야 될 대상들은 바로 안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교사를 삼아가지고 안에 견제와 비판, 그다음에 자성과 소신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문화를 세워놓지 못한다고 한다면 4년 후에 차가운 심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제도화하느냐 하는 것이 강원도 의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제도화의 측면에서 조금 더 좀 첨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제도화 시스템의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튼 그 당 내에 같은 경우에도 자유롭게 소신 발표를 할 수 있고 자기 정책 투표를 할 수 있는 이러한 표결에 있어서의 자율성들을 보장하는 부분들로서의 내용들을 강화하고 되도록이라고 한다면 당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투표를 하는 이러한 것들은 매우 제어할 수 있는 한정화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 같은 경우는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부터 시작을 해야겠네요. 자, 교육 분야도 11년 만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뭐 복지라든지 인권, 함께하는 교육이 강조됐지만 학력 신장 제고를 유권자들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 예측하십니까?
그 기존 이제 그 진보 교육감 진영에서는 뭐 교육 복지라든가 교직원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이 부분에서는 상당한 그 공을 세운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이상 그 처음에 진보 교육감을 뽑아서 전국적으로 뽑았을 때 부모님들이 바라던 학부모들이 바라던 학생들이 바라던 부분들은 어떤 공교육의 정상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공교육을 받으면서 제대로 된 경쟁력을, 공평한 경쟁력을 얻다, 평등한 경쟁력을 얻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좀 느슨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사실 학생들이 급식을 먹으러 학교를 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학교를 가서 초등학교는 지금 상당히 교육 환경이 진보 교육감의 어떤 교육 정책이 잘 정착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는 지금 어떤 교육이라는 게 입시와 연관이 되고 그 입시가 결국 삶의 질과 연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들도. 그렇다면 그분들의 니즈를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혀 도외시를 하고 네. 이런 부분이 비판을 받아 마땅했고 이번에 심판을 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새로운 이제 그 교육감, 그 보수 진영의 교육감이 출범을 했을 때 다소 과도한 경쟁 위주의 교육으로 네. 치우칠까봐 그 부분도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새로운 정책을 연착륙시키는 지혜도 필요하겠군요. 심재범 변호사님, 나철성 소장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